안녕하세요, 정장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한파로 몸도 마음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모든 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성남 야탑동에 위치한 24평형 구축 아파트인데요. 준공연도가 1994년도, 벌써 3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세월이 무색하도록 인테리어 하였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여기 30년 된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처음 보는 구조 같은데요? 착각할 수 있죠.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 포베이 구조의 복도식 아파트가 대다수잖아요. 지금 구축 아파트는 투베이입니다. 투베이 구조에서 제가 복도 형태의 현관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가벽 공사를 통해 이 복도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가벽으로 쭉 세워서 현관에 들어왔을 때 길쭉한 복도 형태로 연출을 했고, 사실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협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는 게이트를 만들면서 브론즈 유리로 디자인을 잡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 거실 공간이 보이긴 하지만 브론즈라는 색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채광으로 인해 이 공간이 좀 넓어 보이고, 또 이 가벽은 사실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현관이 주출입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이 현관 위에 현관 문 다 동일한 색상의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당연히 신발장이기 때문에 페트 소재로 사용을 해서 유지관리가 아주 좋고요.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거울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는 유리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거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기존에 신발장이라고 불리죠. 이 수납장이 대략 한 2칸? 이 정도 제 손 있는 데까지만 제작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납장을 쭉 연결해서 쭉쭉쭉쭉 오면 이 싱크대 마감 라인까지 제가 수납장을 기계에 짜봤어요. 하지만 이 끝쪽엔 중정을 좀 배치하면서 이 수납장이 주는 헤비함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실장님, 근데 여기 라인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건 다 전부 신발장인가요? 이거를 또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여쭤보셨으니까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알려주세요. 네. 사실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단차가 져서 입구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발장이 있고 입구방으로 들어가면 불필요한 단차뿐만 아니라 미관상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복도 구조에서 조금 라인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신발장 라인에 맞춰서 페이크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딱 이 구간이 페이크 도어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누르면 열리는 푸시 타입으로 설치를 했고, 오. 어떻습니까? 지금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 공간에 이제 그 방문이 달려 있었죠. 방문을 없애고 게이트로만 만들어 드리면서 앞쪽에 페이크 도어를 수납장 라인이랑 맞춰서 설치를 해드렸고, 들어오면 이 넓은 공간이 지금 드레스룸으로 쓸 공간입니다. 수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베란다 공간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랑 왼쪽에 이렇게 옷들을 수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쪽에는 간단한 선반장을 둬서 아일랜드 형태로 쓰시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이 센터 기준으로 조명 계획을 세워서 자연스럽게 빛이 퍼지는 조명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나가보실까요? 잠깐. 이제 바로 정면에 있는 이 거울,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오면서 정면에서 뭔가 옷 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신 거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울을 적용해드린 이유입니다. 이쪽은 페이크 도어였고, 이쪽에는 생필품 그리고 청소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청소기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오른쪽은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정을 만들었는데 수납장이 주는 무게감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집 전체적인 무드를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거실에는 TV가 없네요. 네, 여기는 사실 거실이라고 부르면 좀 그렇고 여기 갤러리입니다. TV랑 소파, 흔히 보는 그런 가구들은 다른 곳에 배치를 했고, 이 거실 공간은 이제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갤러리로 한번 연출해 보았는데요. 그림, 소품, 이 두 가지 아이템들로만 구성을 해본 공간입니다. 사실 이쪽도 보시면 이제 벤치가 있고
그리고 뭐 그림 있고 화분, 소품, 뭐 다양한 것들이 많죠. 이런 집기들이 배치가 되려면 사실 베란다가 확장되지 않고는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배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거실 공간을 확장을 하면서 이런 가지고 계셨던 소품이랑 집기 그리고 아이템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했고요. 철거가 불가능한 벽이었어요. 이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을 라운드 쉐입을 주면서 요 또 창 라인에 맞춰서, 이 창문이 원래 이 커튼 있는 끝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베란다까지 쭉 이어졌던 창이었어요. 이 창을 이제 좀 줄이면서 이 내력벽 벽체 라인에 맞춰서 수납장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 옆에 이렇게 바가 보이잖아요. 이 공틀 바는 사실 이 커튼이 딱 닫혔을 때 수납장과 간섭이 없도록 설계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에 빠져서는 안 될 아이템이 뭘까요? 홈바입니다.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기서 커피 한 잔 뽑아서 주변분들이 오셨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즐긴다고 하면 고객님의 센스가 정말 돋보이는 그런 아늑한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천정에 스탠드 에어컨이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구 배치에 다양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좀 빈티지해요. 빈티지하고 이런 좀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바닥은 전부 타일로 마감하신 거예요? 차이 났나요? 네. 성공적이군요. 이쪽 와보실래요? 여기서 또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는데 지금 요 발판을 한번 걷어보면 여기까지 타일입니다. 현관 타일이고요. 그리고 요 단차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라인에 맞춰서 쭉 마루입니다. 이 타일이 60cm에 60cm짜리 포세린 타일인데 이 앞쪽에 있는 마루는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마블러스 젠이라고 60cm에 60cm짜리 마루입니다. 이제 이게 시공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나무 패턴이 아니라 이런 좀 패턴 자체가 질감이 많이 없는 애다 보니까 이 매지 라인을 되게 잘 맞춰야 되는데 꼼꼼하게 시공을 해서 이 안에는 타일이 아닌 마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은 사실 크게 뭐 구조 변경을 하진 않았고 기존 주방 형태를 유지하되 최대한 심플하고 좀 깔끔하게 풀어보자 라는 게 포커스였고요. 가전은 최대한 이제 빌트인 제품으로 다 사용을 했어요. 컴팩트한 원도어짜리 냉장고를 설치를 하면서 그 위에 맞춰서 상부장을 짜드려서 빌트인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제 1인 구성이기 때문에 이제 3구짜리가 아닌 2구짜리 인덕션을 사용해서 조금 더 넓은 조리대 공간을 확보했고 그 위치에 맞춰서 좀 깔끔한 아일랜드형 후드를 좀 설치해드렸고요. 가지고 계시는 오브제나 이런 소품들이 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자 선반을 좀 설치를 하면서 이 위에 소품 배치에 신경을 썼고, 보니까 주방 선반에 있는 LED 조명이요. 네. 저거는 빌트인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선반 밑에 있는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선반은 목공 작업을 하면서 이 벽체에다가 심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이 선반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이게 지금 24T밖에 안 되는데 사실 24T로 시중에 나와 있는 선반을 찾기는 어렵고,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벽체에 매립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풀려면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 아니라 라운드입니다. 이 라운드는 또 이제 목공 현장에서 이 합판을 장비를 써서 이렇게 좀 깎아서 라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LED 바도 목공 장비를 활용해서 이 LED 바가 두께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쭉 파서 이 LED 바를 심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싱크대는 뭐 평범하게 LG 하이막스 인조 대리석을 썼고, 이 상부도 마찬가지로 하이막스 대리석을 썼습니다. 유지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상부는 굳이 대리석으로 뭔가 패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선반 경계로 해서 아래는 대리석, 위에는 벽지 마감 이렇게 해드렸고, 좁은 주방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베란다를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방 베란다를 좀 확장을 하면서 이 공간에 이제 창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던 거를 철거를 하고 보일러 배관을 연장을 해드리면서 주방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벽이 요만큼이 이제 내력벽이었어요. 이 내력벽을 이 컴팩트한 워시타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줄이면서 남는 공간에는 장식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 조금 큰 사이즈를 넣을 수 있었겠지만 기존에 이제 이게 24평 형태의 세탁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이 정말 협소했어요. 다행히도 60cm짜리
컴팩트가 멋있다고 있어서 이 위쪽에 또 상부장을 짜드리면서 세탁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딱 만들었는데 정말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이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확장해도 춥지는 않나요? 확장을 해도 춥지 않냐 라고 하시면 뭐 정답은 없는데 창이 하나 더 있을 때보다는 사실 춥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열재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창이 이중창이라는 게 있으니 최대한 꼼꼼하고 잘 시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방집기 되게 많잖아요.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밥솥도 있고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방 베란다를 확장한 공간 안에 이런 기존에 쓰시던 가구들을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실 때 저한테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와 깊이, 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공간에 콘센트를 딱 만들어 드린 거죠. 이 뒤쪽에 콘센트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이 콘센트를 적당한 높이에 맞춰서 만들어 드려서 전자레인지와 뭐 이런 토스터기 이런 가전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이 지금 문이 두 짝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우수관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크 도어를 설치해서 우수관 도어로 제작을 했고요. 또 왼쪽에는 이제 여기 뭐 생필품들 많겠죠. 생필품들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제작해드렸고 아래쪽은 또 가지고 계시는 이게 분리수거통이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통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구 제작할 때 치수에 좀 신경을 많이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공간에는 조도가 밝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좀 펜던트와 그리고 뭐 이런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선반 위에 간접 조명 정도로만 조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매입등을 많이 시공하지 않으면 이 천장 라인이 좀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매입등을 좀 정말 필요한 공간에만 시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중간방은 침실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슈퍼싱글 사이즈의 평상형 침대를 가지고 계셔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침대 헤드만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침대 헤드는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불을 켜보면 좀 더 표현이 되나요? 거친 페인트 질감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필름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현관에서 사용했던 브론즈 가울, 또 왼쪽도 브론즈 가울.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이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다 보니 침대 헤드를 만들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가져가기보단 라인을 주면서 거울을 접목을 해서 공간에 좀 확장감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침실 또한 밝은 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매입등을 뭐 이런 센터가 아닌 좀 벽 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 벽 쪽에서 나오는 반사각을 이용해 은은하게 표현되도록 했고 이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매입등이 사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인치 매입등으로 시공을 하면서 아주 적당한 조도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르글랑에서 나오는 비보 제품인데 좀 귀엽죠.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게 똑딱똑딱 스위치인데 이런 아이템 하나도 지금 전체적인 집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리는 레트로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기 전에 거실 화장실부터 한번 더 볼까요? 기존 욕실은 여기 제 서 있는 공간에 욕조가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샤워 파티션을 설치했는데 사실 이 화장실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타일을 붙이기 전에 기존에 있던 타일까지 다 철거를 하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거주하시는 고객분께서 몸이 왜소하신 여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아래 보실까요? 트렌치浴缸인데 이제 기성품은 뭐 30cm, 60cm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좀 디테일을 살리고자 이 사이즈로 딱 맞춰서 트렌치浴缸을 주문했습니다. 역시나 뭔가 이 제작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티션 유리 이게 보면은 뭐 흔히 보이는 그냥 미스트 유리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미스트 유리는 아니고 조금 더 입자가 곱고 고급스러운 사틴 유리를 적용했어요. 아마 이 사틴 유리가 일반 유리보다는 좀 더 가격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시공해보니까 좀 더 입자가 이렇게 뭔가 잘 더 보이지 않고 후에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한 번만 가주세요, 실장님. 이렇게요? 네. 잘 보이네. 그리고 타일은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매지선을 최소화하면서 이 공간을 고급스럽게 풀어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위쪽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메인을 꺼도 이 간접 조명만 있어도 충분히 샤워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 그리고 수강머리 그리고 이런 세면수전까지 니켈 색상으로 통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욕실 분위기에 고급스러움이 좀 더해지고 있고 양변기 같은 경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거 이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컴팩트한 제품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면대 또한 굉장히 좀 작죠? 이 쿠세라 제품인데 일반 세면대보다 대략 한 10cm 이 정도가 더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 라인이 욕실 구성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방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문이 없죠? 네. 게이트로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아까 전에 거실 TV 소파 없었고, 그리고 침실은 아까 전에 중간방에 계획을 했고, 이 나머지 공간은 서재방으로 저희가 풀어봤는데, 이 고객분께서 재택근무가 많은 업을 하고 계세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이 서재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방을 서재 공간으로 풀어보았고요. 여기 보시면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들을 이 공간 안에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던 부분에 여기 창이 쭉 길게 있었던 거를 철거를 하고 보일러 배관을 이렇게 연장해서 깔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수납장을 짜고 왼쪽도 수납장을 짜는데 그 이유는 이 안쪽에 보면은 우수관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우수관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노출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저 바닥 같은 경우는 우수관을 직관 처리라는 걸 해서 누수나 물침 방지를 하는 좀 설비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거실 베란다랑 분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베란다랑 여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원래는 뻥 뚫려 있었던 구조입니다. 침실이랑 서재 공간이랑 거실이랑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 에어컨 배관을 거실과 이 안방 베란다 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배관을 외부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수납장으로 짠 게 우수관이 이제 거실 거, 안방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우수관이 있는데 이 안에 우수관을 또 넣어드리면서 이쪽에는 보면 안 될 생필품들 쭉 수납을 해주시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품이 네. 진짜 너무 센스 있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인테리어를 계획하면서 고객님들이 방문 드려서 전체적인 뭐 가구 컨디션이나 소품 컨디션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사실 진짜 여기 딱 들어온 게 그 전에 가지고 계시던 가구 소품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뭐 좀 추가된 건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인테리어나 데코에 관심이 조금 깊으신 고객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서재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패턴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 실링팬을 좀 설치를 했어요. 에어컨을 끄고 실링팬만 켜도 공기순환이 조금 원활하게 좀 되고, 실링팬이 데코 역할도 하지만 업무 공간의 환경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번 현장의 컨셉은 1인 구성원의 주거 라이프를 인테리어적으로 디테일하게 풀어본 현장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좋은 인연을 맺어서 정말 재미있게 진행해본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죠. 자재 리스트, 그리고 공사 금액. 마지막에 공개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실차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